여러분들이 카메라 할 때 좀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요. 일단 되게 간단한 거 여러분들 머리도 식힐 겸 간단한 애니메이션 뭐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새로 시작을 한다 하면은 무조건 이제 거쳐야 되는 등용문이 있는데 이제 다 아시죠? 바운싱 볼이라고. 바운싱 볼을 이제 응용을 해서 한번 애니메이션을 해볼 테니까 한번 제가 하는 거 보고 한 20분 정도? 20분도 너무 길지? 한 20분 정도 하면 연습해보세요. 예. 그러고서는 제가 이제 요 비행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다 하지 말고 첫 번째 요 샷만 해보는 걸로. 첫 번째 샷으로. 이 첫 번째 샷 요거 여기에서 슉 하고 얘가 와서 슉 빠지고 여기까지는. 요것도 어려워? 요거 쉽지 않아? 요거를 그 비행기 같은 경우는 그냥 물체로 해. 물체로 하고 뭐 구름 같은 것도 그냥 대충 물체로 이제 해가지고 뭐 아니면은 구름을 픽셀 브릿지나 이런 데서 만약에 있으면 다운을 받던지 비행기나 이런 거 이제 그런 거 다운받을 시간보다는 그냥 이제 카메라 애니메이션 잡는 시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그냥 만들고 그래서 이제 뭐 강원수 보니까 스피어 하나 빼겠죠? 스피어 빼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뭐 애드 시퀀스 해가지고 볼 해가지고 시퀀스 폴더에다가 이게 이제 이름을 뭐 스피어죠.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스피어를 넣으면 그래서 프레임을 24프레임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오토키니까 오토키 켜주고 그래서 뭐 바운싱 볼 같은 경우는 이제 위에서 시작을 하겠죠. 위에서. 그래서 키를 S 누르면 되거든요. S 누르면 키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뭐 120까지보다는 1초 느낌으로 해가지고 24프레임까지. 24프레임까지. 하고 까지 하고 얘도 S. 그러니까 바운스 볼이니까 이제 루핑 시키면 되잖아요. 루핑 시키면 되니까 처음과 끝을 이제 똑같이 위에서 시작하게 하고 가운데 지점을 내리면 되지. 맨 아래로. S 누르면은 이제 얘를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죠. 이제 얘를 봤을 때 우리는 공 튀긴다 라고 못 느끼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애니메이션이 안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잘 보려면은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돼. x, y, z의 그래프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마야에서는 이제 위아래를 y축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Z네요. 지금 Z가 바뀌었어요. 약간 축이 좀 다르긴 해요. 언리얼이랑 마야랑 좀 축이 달라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Z축을 이제 위아래 높낮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Z축을 내가 시간에 따라서 그래프를 만약에 그린다고 치면 이게 시간이라고 치면 그리고 이게 Z 밸류 값이라고 치면 맨 위에서 시작해서 그죠? 맨 위에서 시작해서 0초 때 맨 위에서 시작해서 24프레임 때 여기로 가죠. 여기 있겠죠. 그리고 12프레임 때 맨 아래에 있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 그래프가 이걸까 뭐예요?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그래프를 못 읽는 사람이 있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은 쉽겠지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슨 색깔의 그래프일 것 같아요? 만약에 그죠? 파란색이겠죠. 우리 뭐 수학 시간에도 배웠겠지만은 이제 시간 분의 거리 이게 속도잖아요. 속도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만약에 미분 한다면 기울기가 나오죠. 그치? 그럼 기울기가 곧 속도잖아요. 그치?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돼? 12프레임을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점점 가팔라지죠. 그죠? 그러면은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거지. 그치? 너무 당연하지. 너무 당연하게 내가 위에서 어떤 물체를 떨어뜨리면은 아래로 갈수록 점점 빨라져. 그런 다음에 다시 위로 튀겨서 올라갈 때는 점점점 느려지죠. 근데 요 되게 단순한 요 진리를 애니메이션에 넣어야 돼. 이 단순한 진리. 누구나 다 아는 이 단순한 진리를 넣어보세요 하면 잘 못 넣어. 좀 이상하지? 그러면은 뭐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래프 자체를 그죠? 그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프 자체를 아까 파란색 그래프 느낌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뭐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이걸 이렇게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죠? 한번 플레이 해볼까? 분명히 그럴듯하게 바운스볼이 됐죠? 그죠? 근데 솔직히 이제 뭐 우리 카메라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 정도까지만 알아도 무리는 없지만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더 나아가 볼게요. 더 나아가 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내가 이 속도를 보통 이제 애니메이터들은 얘를 이제 프레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체크를 해가지고 프레임별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제 프레임별로 이제 체크를 해요. 체크를 해가지고 얘네들의 간격이 점점점
멀어지면은 내가 원하는 그런 그 값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 땅 쪽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빨라진다. 그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스페이싱이라고 해요. 스페이싱. 이거 되게 간단하게 스페이스가 이제 공간이잖아요. 공간. 그래서 스페이싱이라고 해서 공간을 하는 방법? 뭐 이런 얘기로 해야 되나? 공간을 이제 공간을 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의 이 사이에, 그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그 공간이 점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속도는 빨라진다. 이 공간, 프레임과 프레임은 시간은 일정하죠. 일정한 공간, 시간 안에서 공간이 점점 늘어나면, 그죠? 같은 시간에 더 많이 가면 빠르다.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바닥에 부딪혔어. 바닥에 부딪혔으면 우리는 바닥에 부딪혔으면 뭘 해야 돼? 얘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슬로우 모션으로 뭐 어떤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공들을 보았을 때 이 공이 어떻게 되느냐. 그죠? 이제 보면은 찌그러지죠. 그죠? 이거 보면 다른 거 볼까요? 다른 거 되게 뭐 이런 걸 보면은 공이 우리 눈에는 안 보여. 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초고속으로 찍었을 때 공을 보면은 어떤 그 컨택을 하고 나서 그 공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스쿼시 되면서 이게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약간 진동하면서 막 가요. 그죠? 애니메이터들은 요 순간 찰나를 이제 포즈를 잡아야 되는 게 애니메이터예요. 요 순간의 찰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게 스쿼시가 좀 일어나는구나.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애니메이션 포즈를 잡아야 되고, 예를 들어서 이건 약간 저도 뭐 과학에 대해서는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상대성 이론이 있죠. 그죠?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공이 앞에 날아가 이렇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공이 날아가는 거를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되게 천천히 뭐 1m/s 이것도 좀 빠르지. 1cm/s로 예를 들어서 1초에 1cm씩 간다. 공이 만약에. 그러면은 우리가 이 공을 봤을 때 그냥 이게 찌그러져 보일까요? 굳이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찌그러져 보이지 않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이 공이 1km, 1m/s 1초에 1m씩 가. 그러면은 이것보다 우리 눈에 봤을 때 이게 더 찌그러져 보이겠죠. 그죠? 빨리 가니까. 그러면 이게 1km가 되면 1km/s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더 뭔가 흘려지면서 더 찌그러져 보이겠지. 그치? 우리 눈은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만들 때 24프레임/s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1초에 24장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요즘은 30장으로 이제 하긴 하죠. 더 자연스러운 이제 동작을 위해서. 근데 이제 보통 영화나 이제 뭐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 만들 때 보통 24프레임/s로 해요. 그런 이유가
우리는 이제 잔상이 맨 처음에 봤던 그 이미지의 그 잔상을 계속 연결시키려면은 24프레임이 제일 적당하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약간 과학적으로 프레임을 만든 거거든. 잔상 효과에 의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뭐 1cm/s라고 하면은 그 잔상이 계속 있지만 그 잔상과 잔상의 거리가 되게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거를 보는 거지. 근데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이미지와 이미지 간의 거리가 되게 길어지죠. 길어지니까 이거를 요 잔상과 잔상 사이에 가는 이 공의 속도를 맞추려면 우리 눈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눈을 봤을 때는 찌그러져 보일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공들이랑 똑같이 이동을 한다. 1m/s도 내가 또 똑같이 1m/s로 가고 1km/s도 나도 똑같이 1km/s 간다. 그러면은 공은 그냥 안 찌그러져 보이지, 그지? 근데 그런 게 상대성 이론이잖아. 상대적으로 봤을 때 달라지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눈에 맞춰서 이제 이 애니메이션도 이제 우리가 포즈를 잡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원칙 중에 뭔가 이렇게 정립이 된 게 이제 스쿼시 스트레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서 우리가 봤듯이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공의 스트레치는 좀 더 길어지겠고 스쿼시도 그 에너지 때문에 스쿼시도 더 많이 이루어지겠고, 그죠? 공이 느리면 느릴수록 스쿼시 스트레치의 정도가 적어지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는 만약에 높이에 따라서 어떤 정도의 스쿼시 스트레치를 넣어야 되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하는 거예요. 감으로 하는데 어쨌든 그런 개념을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스쿼시 스트레치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애니메이션 했을 때는.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약에 거기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의 얼굴도 엄청난 스쿼시 스트레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보면은, 그죠? 얼굴이 그냥 스쿼시 스트레치가 우리 물론 당연히 뼈로 이루어지긴 했지만 피부와 근육에 의해서 뼈는 어쨌든 가만히 있겠지만 피부와 근육에 의해서 얼굴이 막 찌그러지지.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스쿼시 스트레치 이런 찰나를 우리는 애니메이션에 넣어줘야 된다는 거. 뭐 그런 개념이에요. 애니메이션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바운싱 했을 때 요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스쿼시 스트레치를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얘가 점점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빨라진다고 했죠. 속도가. 그러면은 얘가 스트레치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공이 스트레치가 일어났다고 하면은 이렇게 일어날까요? 이렇게 일어날까요? 노란색으로 드러날까? 파란색으로 드러날까? 파란색으로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치를
스케일을 이렇게 위아래로 했으면은 나머지 거를 줄여야 돼. 이게 스트레치예요. 이렇게 한 게 스트레치. 그리고 얘가 빵에 닿아야 되겠지. 얘는 이제 가면 갈수록 빨라지면서 속도가 빨라지면서 스트레치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땅에 닿았어. 땅에 닿았으면은 얘가 땅에 닿았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권투의 모습을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닿고 그죠? 닿고 그 다음에 스쿼시 일어나죠. 얼굴이 닿고 스쿼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키를 잡을 때는 항상 뭔가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딱 있어야 돼요. 원인과 결과가 없이 키를 잡으면은 만약에 설령 그게 1프레임 간격으로 내가 키를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도 원인과 결과가 무조건 있게 키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 스쿼시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일어날까요? 공중에서 일어날까? 여기에서 스쿼시가 일어날까? 여기서 이렇게 닿고 공중에서 스쿼시 이렇게 일어나요? 아니겠죠? 그죠?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에서 스쿼시가 일어나겠지. 그죠? 그러면 얘를 바닥으로 가져가지. 그러면 와서 스트레치 돼서 바닥을 닿고 얘가 충격에 의해서 바닥에서 스쿼시가 일어나고 그죠? 스트레치 바닥 컨택하고 스쿼시 바닥에서 일어나고 다시 뛰어오르겠지? 근데 뛰어오르는데 이렇게 스쿼시로 뛰어오를까요? 어떤 것 같아요? 스트레치 돼서 뛰어오를까? 스쿼시 된 상태에서 뛰어오를까? 스트레치. 왜냐? 속도가 있잖아. 속도가 빠르잖아. 여기서. 그럼 얘는 스트레치가 된 상태에서 공중으로 다시 튕겨나오겠죠. 뚝뚝뚝. 예를 들어서 플레이를 하면 약간 좀 너무 과하게 스트레치 스쿼시를 했지만 애니메이션 공을 튀기는 애니메이션 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요 바닥에 있을 때 그 키가 되게 중요해요. 그냥 키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바닥을 닿으면서 스트레치로 닿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컨택된 상태에서 스쿼시 일어나고 다시 튕겨 나갔을 때 스트레치 되면서 튕겨 나가게. 그래서 얘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프가 좀 안 좋게 되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프가 만약에 안 좋게 되어 있으면은 좀 그 그래프를 좀 바꾸면 돼요. 근데 일단은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거 한번 그냥 가볍게 한번 해볼래? 너무 쉽죠 이거. 애니메이션을 여러분들
태어나서 해본 적이 없죠, 그죠? 몇몇 빼놓고. 요번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프가 제대로 되어 있나? 여기 부분은 1프레임 간격이기 때문에 몇 번 막 찌글찌글 하잖아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요 그래프가 제대로 요 곡선을 이루면서 가느냐 안 가느냐, 네,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만약에 내가 채공 시간을 좀 길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얘를 좀 길게 해주면 뭔가 이렇게 채공 하늘에 좀 더 길게 있는 느낌으로, 약간만 더 하늘에 길게 있는 느낌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스쿼시 스트레치 한 건 너무 과하긴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 하나만 더 하고서는 실습하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약에 이 공 튀기는 게 주인공이야. 주인공 계속 막 뛰고 있어. 근데 얘를 만약에 카메라를 보여줄 때 뭐 예를 들어서 되게 현란한 뭔가 액션샷이라고 쳤을 때 뭔가 이제 이 캐릭터 주변을 막 돌면서 만약에 줌인을 한다. 그런 카메라를 내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 여러분들이 했을 때 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우리 이제 시퀀서 하면서 배웠던
영상에서 그 수업에서 이제 그리드 요 이제 시네마틱 뷰를 열고 그다음에 되도록이면은 이제 크로스 헤어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제 선택을 해야 우리가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카메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은 너무 좋죠. 왜냐하면은 3대3 우리가 이제 원하는 그 캐릭터를 놓아야 할 이렇게 포인트들이 나오잖아요, 가이드라인에. 근데 이런 게 없으면 이제 눈대중으로 해야 되는데 눈대중으로 하기는 좀 그렇고, 아니면은 뭐 가로로 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 뭐 이런 것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너무 좋죠, 그죠? 3분의 2점, 3분의 2점 이렇게 너무 좋고, 아니면은 내가 이제 이 캐릭터는 지금 한 명이잖아요. 한 명이기 때문에 이 한 명일 때는 뭐 솔직히 이제 가운데 크로스바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크로스바 하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액션 세이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밖으로 뭔가 캐릭터들이 나가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포맷을 다르게 이 영상을 틀었을 때 이 캐릭터들이 안 보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한 80% 정도 되거든요. 80% 정도의 이 거리에서 요 밖으로 캐릭터들이 되도록이면 안 나가게 해야겠다. 그런 상태에서 크로스바 아니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 이런 3곱하기3 이런 거를 이제 넣어주면 캐릭터들을 놓기가 되게 쉽죠, 그죠? 저는 이런 거를 이제 켜주고 할게요. 켜주고. 가이드라인을 그리고 세팅. 스피어 같은 게 있어요. 카메라가 있고. 일단 그 그리드가 잠깐만 없어졌네. 왜 없어졌지? 일단은 잡아볼게요. 일단 키를 잡고, 그러니까 카메라를 잡을 때 이 화면에서 잡지 말고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잡는 게 좋아요. 퍼스펙티브 뷰에서 일단은 우리가 얘가 이제 줌이 되면서 한 바퀴 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싶은 카메라의 동선이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가고 싶다. 예를 들어서 카메라는 이렇게 돌지만 1초 만에 이렇게 돌기가 좀 힘들긴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메라 자체만 했을 때
60프레임 정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60프레임 정도 내가 한다고 쳤을 때 그럼 60프레임 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너무 많이 돌아? 반 바퀴만 돌자. 반 바퀴 돌아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 근데 이제 그러는 사이에 그 캐릭터가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럼 움직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또 카메라가 그거 포커스를 계속 해줘야 되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 움직임, 아래 위로의 움직임을 계속 뭐 따라가면서 애니메이션을 리니어하게 잡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애니메이션 할 때는 포즈와 포즈, 우리 아까 이제 바운싱 볼 할 때 내가 포즈 잡고 그 다음에 이걸 한번 플레이해서 보고 그 다음에 이 컨택 포즈일 때 스쿼시 스트레치 넣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키를 주고 그 다음에 세세하게 그 다음에 주고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애니메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할 때 1프레임 때 잡고 2프레임 때 잡고 3프레임 때 잡고 4프레임 때 잡고 이렇게 리니어하게 프레임마다 앞으로 가면서 잡게 되면은 완전히 꼬여버려요. 그러니까 잡을 때 처음 잡고 끝 잡고 그 다음에 처음 잡고 끝 잡으면 얘는 그냥 이렇게 가겠지, 그치? 근데 얘가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그러면 얘가 여기 있을 때를 잡으면 되지. 그러면은 중간 잡으면 되죠. 중간 얘 잡아. 그럼 얘가 이렇게 가겠지, 그죠? 그럼 얘가 이렇게 가야 되니까 또 중간 잡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겠죠. 중간 잡고. 그렇게 이제 트랜슬레이션 먼저 잡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좀 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트랜슬레이션 먼저 하고 그다음 로테이션 하고. 그래서 항상 애니메이션 할 때는 쪼개면서 해야 돼. 쪼개면서. 처음과 끝, 중간, 또 중간, 또 중간, 또 중간 이렇게 쪼개면서 애니메이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 원칙이 지금 카메라 할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 잡고 그 다음에 60일 때 그죠? 이렇게 잡고 그러면은 위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60일 때, 30일 때거든요. 30일 때 중간에 잡으면 되겠죠. 30일 때 이 축을 월드 축으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그 언리얼에서 대충은 그 커브를 만들어줘야 돼요. 대충 커브를 만들어주죠. 이렇게 가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이 카메라가 계속 이 캐릭터를 정중앙에 넣고 계속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안 되죠, 지금. 정중앙에 넣고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리고 이 커브 자체가 약간 뾰족하죠. 이 뾰족한 커브를 조금만 더 둥그렇게. 그러면은 15프레임 때 또 반에서 이렇게 약간 더 빼. 그죠? 그리고 그리고 30, 45, 45에서 약간 또 빼. 근데 이제 이 그래프가 그죠? 약간 위에서 봤을 때 약간 좀 이상하지, 그죠? 얘를 제대로 이제 좀 하려면 그래프 가가지고 보면은 지금 이 모션의 그래프와 Y의 그래프가 되게 흡사하죠, 그죠? 얘를 좀 조정을 하면 되겠죠. 약간 얘를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래프가 이쁘게 나와요. 동그라미가 되게 이쁘게 나와요. 좀 이쁘게 나오죠? 이렇게 잡다 보면, 그죠? 그래서 플레이를 많이 하면 그죠? 트랜슬레이션 이미 얼추 됐어, 그죠? 요 잡은 키를 가지고 일단 이 잡은 키에 있는 포즈에서 카메라를 조금 바꿔주세요. 카메라를 얘가 가운데에서 그 캐릭터를 보도록. 일단 한쪽만 그리고 한쪽만. 그래서 플레이를 하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얘를 유지하면서 가져오죠. 그 다음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위아래까지 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로테이션 아래 위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Y 로테이션으로 좀 조정을 해가지고 요 선상에서 이 키, 내가 잡은 키 안에서 캐릭터를 중간에 놓게. 대충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계속 그 가이드라인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정중앙이다라고 쳤을 때 이게 프레임별로 계속 보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막 가운데서 뒤쳐질 때가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키를 안 줬구나. 어느 순간 이렇게 그 가운데에서 좀 옆으로 빠질 때가 있거든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럴 때는 진짜 약간 프레임별로 이렇게 키를 줘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바운싱 볼이랑 요 카메라를 한번 해보면 카메라를 어떻게 애니메이션 시키는지, 물론 이제 만약에 뭐 라이브 링크를 해가지고 언리얼에서 내가 핸드폰이랑 연결을 해가지고 핸드폰이 찍히는 대로 언리얼 안에서 찍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라이브 링크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카메라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세팅을 하려면은 이 캐릭터가 이 안에 있어야 되고 본인들도 이제 그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찍어야 되는데, 보통 이제 애니메이션 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에 이렇게 수동적으로 키를 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 보면은 이게 좀 오프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계속 중간중간을 쪼개가면서, 그죠? 중간중간을 쪼개가면서 잡아보면은 계속 쪼개면서 잡다 보면은 그 카메라가 보기 좋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 잡을 때 처음 끝 잡고 그다음에 중간 잡고 중간 잡고 계속 쪼개면서 잡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바운싱볼이랑 카메라를 이렇게 따라가는 거. 이제 보면은 그것을 좀 제대로 하기 위해서 카메라 종류도 되게 많아요. 카메라 레일이 있는 것도 있고, 그죠? 케인, 이렇게 이제 우리 뭐 트래킹 뭐 이런 거 다 배웠잖아요. 거기에서 쓰이는 실제 카메라 감독이 이제 뭔가 패닝을 한다고 했을 때 레일을 따라서 이제 쭉 가면서 이제 찍는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레일이 있는 카메라를 불러들여가지고 이 카메라를 불러들이면 아마 이런 식으로, 그죠? 리깅이 아예 되어 있어서, 그죠? 이거는 어떻게 적용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리깅은 이렇게 적용시키는 방법이 보통 이제 저도 카메라 할 때 이런 걸 안 해가지고 보통 이제 이렇게 수동으로 잡는 게 빠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크레인을 이용해가지고 카메라 잡는 건데 이거는 좀 한정적이에요. 이제 내가 막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크레인에 장착이 되어 있는 거대로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약간 좀 한정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뭐 진짜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뭔가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자유분방 카메라 워킹이 제대로 안 되는 거지. 그런 장단점이 있어. 그래서 요거를 했을 때도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겠어? 카메라 잡을 때. 맨 처음에 요걸 잡겠지, 일단. 그죠? 캐릭터 여기 있고, 이거를 토대로 카메라 일단 잡겠지. 그죠? 이거를 내가 만약에 퍼스펙티브 뷰에서 만약 본다고 했을 때, 탑 뷰에서 본다고 했을 때,
맨 앞에 있는 비행기가 이렇게 가고 있고 뒤에서 어떤 비행기가 따라가고 있고 카메라를 여기다 놓겠죠. 얘네들이 가. 그죠? 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카메라를 맨 처음에 잡은 학생들을 하다 보면은 얘네들이 하늘을 날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공중에 안 날고. 그냥 하늘인데 공중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아요? 안 돼. 진짜로 가야 돼. 진짜로 가야 돼. 진짜로 얘네들이 가고 카메라도 얘를 따라서 가야 돼. 그죠? 그럼 얘네 이제 계속 가고 있어. 계속 갔는데 일단은 이제 처음과 끝이 이렇게 돌리고, 그죠? 얘 동선을 제대로 봐야 돼. 얘가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가면서 얘가 따라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카메라가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카메라가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따라가는 돌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제 가는 거고. 얘가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처음 끝 이렇게 딱 잡아. 근데 요 사이에 이 두 개의 그 캐릭터들이 막 왔다 갔다 해. 그치? 중간에 또 잡아. 이렇게 딱. 응? 그런 식으로 잡는 거야. 처음과 끝, 중간. 왔다. 얘가 중간에 일로 가. 그죠? 일로 가. 그러면 이렇게 가는 도중에 이 카메라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좀 따라가게 했죠. 카메라를 이렇게 로테이션 시켜가지고 얘를 좀 따라가게 하는 거죠. 맨 처음에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죠? 여기를 바라보고 있다가 여기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왼쪽으로, 화면의 왼쪽으로 가요. 다시 얘가 이렇게 가요. 그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요. 근데 이게 약간 좀 현장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의 3분의 1 지점에 와야 되는데 캐릭터가 약간 벗어났어. 카메라가 얘를 따라가게 되게 벅찬 느낌이죠. 그게 되게 더 현장감이 있잖아요. 너무 막 따라가는 것보다 이 어떤 캐릭터 되게 빠른데 막 카메라 계속 따라가려는데 막 벅차. 그러면서 어느 순간 한 순간은 이렇게 약간 옆으로 빠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세련된 카메라 워킹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선을 애니메이션 시켜야 되겠지. 이거를. 이 동선 애니메이션 시키려면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바운싱과 똑같아. 여기 하고 여기서 빠지는 거 키 주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는 거 키 주고, 그지? 거기에 맞춰서 카메라도 이렇게 로테이션만 해주면 될 거지. 그죠? 로테이션만 해주고 트랜슬레이션은 계속 뒤로 빠지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봐요. 이 카메라 애니메이션까지. 그래서 요 파일이 파일 폴더 안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Plane Fight Without Audio 이게 있거든요. 여기 다운받아가지고 앞부분 별로 안 돼, 그지? 카메라 넣어가지고 한번 얘네들을 그냥 두로 해. 두로 스피어로 이제 이 두 캐릭터 해가지고 카메라 실제로 잡아보세요. 요즘은 그 실제 카메라로 잡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어요. CG로 잡는 CG 이렇게 뭐 원열이나 마야에서 카르는 뭐 당연히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실제 카메라 트래킹 정보 가지고 이제 마야나 언리얼로 갖고 와서 그 카메라 정보를 갖고 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그
배경이 만약에 CG라고 한다면 카메라에 맞게 CG를 제작해서 이제 합성을 시키겠지, 그지? 그런 느낌으로 가겠죠. 지금은 우리가 뭐 이렇게 언리얼이나 마야나 이런 거에서 키를 잡으면서 카메라를 잡지만 나중에는 AI가 다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손가락질만 몇 번 해주면 그냥 거기 맞춰서 카메라 따라가게 해주고 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 툴을 그런 툴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카메라 CG 안에서 키를 잡는 거를 알아야 된다.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카메라 잡을 때 기본. 프리뷰즈 할 때 기본. 대충 그냥 제가 시범 한번 보여드릴까요? 연결 계속 쭉 하고 있어봐. 만약에 얘를 비행기라고 생각한다 라고 했을 때 얘가 비행기다. 하늘을 자꾸 하늘을 좀 큐브로 뭐 할까? 두 개가 있는 거죠. 일단 얘네들을 이제 배치를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얘네들도 되게 잘 한 게 3분의 1, 3분의 1 점 그 즈음이 있죠. 그죠? 두 개의 캐릭터니까 3분의 1, 3분의 1 점. 얘는 좀 멀리 있겠죠. 그죠?
아래쪽에 있어요. 이 가운데 선을 만약 이룬다면 아래쪽에 있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한다고 합니다. 얘는 좀 멀리 있지? 그래서 얘는 좀 더 멀리 보니까.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듯이 얘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빠지죠. 그죠? 얘는 이제 이렇게 따라가는 거죠. 큐브 원이 이렇게 빠지게 얘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 프레임에 가야 되겠죠. 그 프레임이 보통 이제 요 팝플레이어나 이런 거는 프레임이 수가 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퀵타임이나 이런 거를 보면은 프레임 수가 잘 나오거든. 퀵타임이 깔려 있나? 퀵타임으로 좀 보는 게 좀 좋아요. 퀵타임으로 보면은 여기서 이제 프레임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 그래서 프레임으로 해서 이렇게 얘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가서 82프레임 때 빠지지, 그지? 그러면은 82프레임을 가서 얘가 빠지게 하면 돼. 빠져. 이런 식으로 82프레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가요. 이제 82에 41거든. 중간을 생각해 보면은 약간 얘가 곡선을 이루면서 가겠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빠진단 말이에요. 큐브 1이 그렇고 큐브 2가 큐브 2는 이렇게 뒤에 왔다가 그냥 앞으로 갔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오는 느낌. 오른쪽 왼쪽으로 오면서 빠지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어느 정도 갔다가, 그죠? 그래서 앞으로 갔을 때 언제 사라져? 약간 61프레임 정도에 사라지지, 그죠? 그러면은 62프레임까지는 약간 얘가 앞으로 가, 그죠? 그러니까 그냥 앞으로 가, 그죠? 앞으로 갔다가 어느 순간 이제 빠지지. 근데 그 빠지는 거는 카메라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일단 먼저 해볼게요. 이거를 일단 잡고. 그래서 82프레임 때 일단 그러니까 카메라의 키포즈를 한번 생각해봐야 돼. 키포즈가 바뀌는 그 구간은 얘가 계속 그대로 가거나 그랬을 때는 키포즈가 안 바뀌지. 근데 얘가 갑자기 딴 데를 보거나 중간중간에 쪼개져서 보는 건 상관없는데 크게 뭔가 우리가 봤을 때 크게 얘가 보는 게 좀 달라진다. 얘는 지금 0프레임부터 40프레임 정도까지는 계속 돌리하면서 여기서 약간의 시선의 바꿈이 있지만 얘는 계속 이 비행기들을 뒤따라가면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부터 44프레임, 5프레임부터는 카메라가
왼쪽을 엄청 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있어, 그죠? 그래서 40 언제부터 시작해? 이게 45프레임 정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왼쪽을 쭉 보고 그 다음에 그 왼쪽을 바라본 상태에서 뒤따라오는 비행기가 보이지, 그지? 그래서 계속 왼쪽을 보는 거야. 뒤따라오는 비행기가 나를 스쳐서 가, 그죠? 그러니까 45프레임부터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봐야 돼요. 40에서 45프레임에서 언제까지 해서 멈춰? 거기에서 멈추죠, 그죠? 한 70프레임 때 멈추죠, 그죠? 그러면은 카메라가 45프레임까지는 그대로 가, 그죠? 45프레임까지는 계속 가. 따라가. 45프레임에 어떤 구도로 되어 있는지 볼까요? 45프레임 때 이런 구도로 되어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얘들이, 그죠? (45) 프레임 따랑 여기까지 가고 70프레임 때 보고 빠지고, 그죠? 70프레임 때 얘네들이 계속 끝까지 가겠지? 따라가겠죠. 45프레임 때 따라가겠죠. 세개를 따라가요. 따라가서 가운데로 봐요.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서 계속 따라가, 그죠? 따라가는데 시야에서 나중에 사라져. 계속 따라가. 얘는 이제 아래쪽으로 빠져야 되겠죠? 갔다가 이쪽으로 빠져. 갔다가 이렇게 빠지고 뒤에 있는 얘 큐브 2는 같이 갔다가 40, 61까지 계속 같이 가죠. 60일에 사라지지. 그러면은 45까지, 45까지 계속 따라오죠. 어떻게 보면 가운데에 계속 있는 느낌으로 계속 따라오죠. 요 가운데에 좀 있는 거.
가다가 사라져. 60일에서 사라졌죠. 아래쪽으로 약간 사라지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60일에서 튀어나오죠. 너무 빠르다. 그래서 얘가 이제 쭉 가는 느낌이죠. 그래서 얘를 막 스쳐가겠죠. 쭉 갔다가 스쳐서 쭉 빠지는 거죠.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좀 이렇게 만지작 거리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좀 붙이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일단 디폴트를 시작을 하면은, 그죠? 디폴트를 이제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하면은 되겠죠. 그래서 약간 좀 카메라는 어려워요. 카메라 잡기 너무 어려워. 솔직히 말해서. 이 애니메이션도 알아야 되고, 구도도 알아야 되고, 타이밍도 알아야 되고. 만약에 이런 현란한 어떤 뭔가를 넣으려면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맨 처음에 연습할 때는 그냥 기본적인 펜, 틱트, 주민, 주마 이 정도만 있게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게 좋고, 나중에 좀 카메라 애니메이션이 적응이 되면은 이제 이런 현란한 거, 액션샷이 있다라고 하면은 현란한 거. 근데 이제 우리 3D 쪽에는 이렇게 이제 카메라를 레이아웃 잡는 이런 쪽도 좀 유망해요. 그래서 이제 연출 쪽도 이렇게 이제 따로 영상 제작자, 3D 편집 제작, 연출 애니메이터. 이것도 이게 약간 연출 애니메이터 느낌이거든요. 연출 아티스트, 인게임 연출 아티스트.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만 뽑는 아티스트 부서가 있어요. 시네마틱 영상 아티스트 이런 느낌. 인게임 컷신 애니메이터.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요 과정을 좀 제대로 잘 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곳으로도 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해외를 만약에 생각하게 되면은 이 프리비즈만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프리비즈만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만약에 감독이 뭐 대략적인 애니메틱이나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이 보통 요 서드 플로어라는 회사에 다 써요.
이 서드 프로라는 회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는 거와 똑같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카메라와 캐릭터들을 이렇게 위치를 하고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영상을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어벤져스나 뭐 이런 것도 찍고 그래서 뭐 보통 이제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버스터급 영화들의 프리프로덕션 프리비즈를 다 거의 대부분 다 이 떨드 프로에서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만 따로 이제 이렇게 하는 회사가 있다는 거. 여기서 이제 뽑는 커리어는 이제 요 컷신 애니메이터.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을 좀 어느 정도는 좀 할 줄 알아야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에셋들은 이렇게 트래킹을 다 이제 하고 우리가 이제 언리얼에서 하는 거 똑같죠, 그죠? 이렇게 여기서는 실제로 이렇게 쓰네, 그죠? 크레인 그 리깅 가지고 그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믹스하거나 뭐 애니메이션 파일이 있으면은 갖다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카메라를 이제 이 트래킹 값을 이제 아마 줘가지고 이걸 토대로 이제 요게 이제 프리뷰즈 영상인 거죠. 테크니컬 말고 말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거 따로 보면 알 것 같아. 완전한 거 아닌 것 같아. 유명한 거 없나? 그리고 이게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죠? 이거 지금 비행기 잡고 있잖아, 그죠? 비행기 잡는 거나 이거나 그건 뭐 똑같은 거지 뭐, 그죠? 그러니까 요 정도 퀄리티만 나와도 수업 이게 그지? 이게 뭐 라이팅이 제대로 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내가 이제 라이팅을 원하는 건 아니고 그냥 에셋은 예를 들어서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고, 그죠? 뭐 애니메이션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카메라만 좀 잘 나오면, 그지?
느낌 확 살아요 진짜. 이 정도는 뭐 할 수 있잖아, 그죠? 메타임을 써가지고 할 수는 있잖아. 라이팅 대충 써가지고, 그죠? 이 정도 했는데 이게 퀄리티 너무 나쁘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왜냐면은 다른 게 나 너무 구도나 이런 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거는 힘들겠지, 그죠? 이건 또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뛰쳐나는 거는 힘들긴 하겠죠. 카메라가, 그죠? 카메라가 같은 카메라인데 여러분들 하는 그 언니어 카메라예요. 다 똑같아. 이게 그 How to Train the Dragon 그거잖아, 그죠? 그것도 여기서 이제 아닌가? How to Train the Dragon 아닌가? How to Train the Dragon. 특히 이제 하늘에서 나는 거가 되게 어려운 게 하늘에서 나는 거면은 이 스피드감이랑 공간감을 구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구름을 넣어야 돼.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거를 하라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구름을 넣긴 해야 돼. 키를 잡을 때 카메라 키 잡을 때 항상 명심하세요. 처음과 끝, 그 다음에 쪼개기. 이런 카메라 나오려면은 진짜 일단 구도를 잘 잡긴 해야 돼. 구도를 못 잡으면 이런 카메라는 절대 나올 수 없고. 그래서 여기서 뽑는 인원들을 보면 볼까요? 어떤 애들을 뽑는지. 프리비즈 샷 크리에이터 애니메이터. 수업 중입니다. 이제는 포스트 비즈까지 있네요, 그죠? 포스트 비즈. 그러니까 프리비즈에서 후반 작업, 뭐 이펙트 넣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포스트 비즈라고도 불러요. 여러분들 이제 카메라만 기똥차게 잡는다. 그러면 이렇게 영국과 미국 가서 일할 수 있어요. 마야로도 많이 잡지. 마야. 보통 마야로 많이 잡긴 하죠. 언니어도 쓰는데 보면은 이제 마야를 쓸 줄 알고 그다음에 모션 빌더 쓸 줄 알고, 그죠? 여기는 언니어로 안 하나 보네. 마야로 거의 다 하나 봐. 여기도 마야, 모션 빌더.